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고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과 걱정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장수과일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단순히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몸을 보살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이 준 천연 보약입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신화 속에는 신선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복숭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서왕모가 가꾸는 반도도라는 복숭아로 3000년에 한 번만 열리는 신비한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를 한 입만 먹어도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이 선택한 과일이라 불릴만 합니다. 서왕모는 이 복숭아가 열릴 때마다 하늘의 신들과 선인들을 초대해 반도연회라는 장수의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설 속에서도 특별한 복숭아, 오늘날에도 그 효능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효능이 숨어 있으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숭아의 효능은 물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의 효능을 200% 높여주는 찰떡궁합 음식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피부, 혈관, 뇌를 지켜주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항산화란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속에 생기는 유해한 활성산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몸속 청소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혈관이 막히며 뇌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눈의 침침함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뇌세포가 보호되어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2023년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간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항산화 지표가 무려 20% 이상 상승하고 피부 및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숭아는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복숭아는 100g 기준 88g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느려지고 변비가 자주 생기는데 복숭아를 아침 공복에 1개씩 섭취하시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데 복숭아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복숭아는 뱃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이자 장 속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숭아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 식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브라질의 한 임상실험에서는 하루에 복숭아를 1개씩 2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복숭아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숭아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콜린이라는 성분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노년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복숭아 음료를 8주간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단순히 그 과일 이상으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복숭아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위 속에서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위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워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우유만 섭취했을 때보다 위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25% 이상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유당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우유는 가능한 한 따로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복숭아와 토마토는 둘 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로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샐러드나 주스, 간식 형태로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식품을 동시에 드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산성 성분이며 복숭아도 유기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성식품 두 가지가 동시에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는 반면 복숭아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에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숭아의 수분 흡수는 줄어들고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이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복숭아와 토마토는 가급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일 때입니다.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고혈압약 중에서는 이미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약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CE 억제제나 이뇨제 계열의 고혈압약은 혈중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복숭아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저리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60대 이상 환자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다량 섭취했을 때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복숭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복숭아를 드시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이제 복숭아와 상극인 식품은 확실히 아셨을 테고, 그럼 도대체 어떤 식품과 같이 먹어야 그 효능이 200% 올라가는지도 궁금하시죠? 참, 제가 오늘 와이프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근처 시장에 들렸더니 과일 가게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나 하고 슬쩍 지켜봤더니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 많이들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시간 내셔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 한번 들리셔서 제철 복숭아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영상에 여러 가지 복숭아를 태그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복숭아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고 요거트에는 유익균이 많으니 둘을 함께 먹으면 장 속 환경이 깨끗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복숭아 슬라이스 몇 조각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지나치게 배부르지 않아 하루가 편안하실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복숭아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게 했고 그 결과 4주 만에 장내 유익균 비율이 30% 이상 증가하고 장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숭아와 요거트는 노년기에 만성 변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최고의 짝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복숭아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기억력 유지와 뇌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호두를 함께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평균 18%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숭아는 뇌세포 간 혈류를 도와주고 호두는 뇌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두 식품은 기억력 저하 예방에 있어 훌륭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복숭아 역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항산화 과일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피부 미용뿐 아니라 혈관 건강, 노화 방지, 면역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항산화 식단이 치료와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에게 복숭아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게 한 결과 항산화 수치가 기존보다 40% 이상 증가하였고 혈압과 혈당 수치 역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않은 녹차와 복숭아 한두 조각을 같이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호두를 매일 챙겨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진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두는 그 모양부터가 마치 우리의 뇌를 꼭 닮아서 옛날부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죠. 그런데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호두는 우리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뇌 기능 향상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은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기계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아 우리의 뇌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낡은 가죽을 정성스럽게 관리하여 오래도록 새 것처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호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변비 예방과 전반적인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호두 섭취를 통해 장 건강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에 좋은 비료를 주어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두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호두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호두의 고소한 맛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지면서 맛은 물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꿀은 천연 당분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호두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꼭 추천할 만한 조합입니다. 호두를 잘게 부숴 꿀에 재워 두었다가 하루에 한 스푼씩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호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분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호두를 잘게 부숴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호두 우유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마치 뼈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호두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호두를 섭취한 후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기 때문에 호두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호두의 하루 권장량은 약 한 줌 30g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호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장이 민감한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호두를 많이 드시면 장이 놀라서 속이 더부룩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번째는 산패로 인한 건강 문제입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오래 보관하면 산패될 위험이 큽니다. 산패된 호두를 먹으면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맛이 강해지고 냄새가 변했다면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호두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혹시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연세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면서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나 달콤한 빵과 함께 호두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당뇨병 관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한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두의 고소한 맛과 설탕의 단맛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더 무거운 것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죠. 혈당이 급상승하면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머리가 어질어질할 수 있으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호두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육류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고기 좋아하시나요? 특히 삼겹살이나 돼지갈비처럼 맛있는 고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호두와 고지방 육류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만 고지방 육류와 함께 먹으면 포화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고기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혈관 속에 지방이 쌓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기름 덩어리가 막혀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 조합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두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멸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멸치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호두와 함께 드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이나 짭조름한 조리된 멸치 요리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동시에 증가하여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특히 이 조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멸치와 고지방 식품인 호두가 만나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멸치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호두 대신에 저염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또는 멸치를 싱겁게 조리해서 호두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